다음으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해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신동빈으로부터 롯데그룹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동빈에게 한양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공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공사실은 제3자, 즉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공여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실과 같이 2016년 3월 14일 날 단독 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인, 그러니까 말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면 위 단독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자료는 말씀 참고 자료에 불과해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꼭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그 단독 면담 당일인 2016년 3월 14일자 부분을 보더라도 롯데 또는 면세점에 관한 기재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월 14일 단독 면담 때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 명시적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보려면 그 롯데그룹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증거에 의하면 신동빈은 2015년 8월 달에 호텔 롯데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낸과 동시에 신동빈의 호텔 롯데 및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동빈과 한국 롯데그룹에게는 호텔 롯데의 상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뜻밖에도 2015년 11월 달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롯데에서 면세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면세 사업부에서 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그다음에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6년 3월 11일 안종범 수석과 그 신동빈이 오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은 그 면세점 관련 얘기를 안종범에게 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종범은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보면 안종범이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 법정에서 당시 면세점 이야기 말고 그 이외에 신동빈과 나누었다고 진술한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신동빈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이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롯데그룹의 회장인 신동빈이 경제수석을 만나서 면세점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안종범이 이에 관해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2016년 3월 11일 날 신동빈을 만나서 면세점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종범의 진술, 그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 그런 자료 등에 의하면 안종범은 신동빈과 오찬을 마친 다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동빈을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피고인이 신동빈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해서 안종범이 정호성 비서관과 신동빈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바로 3일 후인 3월 14일 날 대통령과 신동빈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게 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3월 14일 피고인과 신동빈 간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공소 사실대로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의 한양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 그다음에 신동빈 모두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런 지원 요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부터 수첩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동빈과 단독 면담을 할 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때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단독 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신동빈은 돌아온 직후 망 이인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끝난 직후 롯데의 이석환 상무가 이인원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거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한다는데 잘 챙겨봐라, 그런 말과 함께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이 신동빈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인원이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3월 14일 독대 당시에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통령이 피고인은 롯데그룹과 면세점 특허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안종범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그에 관한 지시도 여러 차례 하는 등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이고, 그에 관해서 롯데그룹이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단독 면담 시 신동빈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동빈의 경우에도 당시 여러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한 점,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신동빈 역시 롯데그룹의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이 롯데그룹의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